안녕하세요. 황야돔입니다. 오늘 계속 이게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야, 가을인데 이제 가을비가 너무 좀 길게 내리는 것 같아요. 장마철인 느낌이 싹 듭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 때문에 항상 에어컨을 켜놓고 이제 잠을 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컨을 꺼도 저녁에 쌀쌀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성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감성돔 낚시 기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밑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생각과 제 기준에 대한 내용이지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또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감성돔 낚시 같은 경우는 일단 뱅에돔 낚시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감성돔은 제가 예전에 그 횟집에서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직접 횟집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친께서 허야도미 핀샵에서 뭐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아직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좀 오랫동안 했었죠. 저도 원래 어머니가 하던 거를 제가 이어서 하면서 또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 이렇게 먹이 습성이 좀 어떤지 궁금해서 직접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했었어요. 뭐 그런 내용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집필을 했었거든요. 뱅에돔은 이제 일단은 어항에 또 적응을 시켜가지고 한 3일 정도 되면 이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 다 먹습니다. 완전 막 정말 환장하도록 먹어요. 뭐 감성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내기 위해서 먹이를 줘봤더니 뱅에돔은 그 떨어지는 먹이에 아주 반응을 잘해요. 그리고 큰 것보다는 입자가 좀 얇은 그런 먹이에 반응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진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막 정신없이 먹어요. 근데 이미 바닥에 떨어진 먹이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뱅에돔을 보니까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전혀 안 먹는다는 말은 좀 하기 힘들지만 위에서 좀 떨어지면서 막 움직이는 먹이에 상당히 많은 반응을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돔은 좀 특이하게 좀 약간 둔하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걸 보니까 먹이를 탁 던져주면 일단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는 먹이에 아주 큰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뭐 배가 덜 고팠는지 여러 번 제가 실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이에는 우리가 쪼아 먹듯이 탁탁탁 먹었다가 다시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이렇게 하는 내용을 반복식으로 하다가 안전하다 싶으면 탁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감성돔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이도 상당히 잘 먹는 그런 고기고 또 이제 떨어지는 고기도 한 번씩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뱅에돔은 이미 떨어져 있는 먹이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좀 입자가 고운 그런 먹이에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일단 뭐 저는 횟집보다는 낚시 매장에 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그런 실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감성돔 밑밥을 이렇게 만들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크릴보다 암맥을 좀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남해 동부권에 종일 낚시를 하러 가면은 저는 이제 크릴 한 7장에서 9장 그리고 암맥을 10장에서 15장 이렇게 파우더 3장
이렇게 따로 항상 챙겨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밑밥을 준비를 합니다. 특히 그 여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제 여차를 주로 또 자주 가는 경향이 있는데 물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암맥 비율을 뭐 15창 평소에 가져갔다고 하면 한 20장에서 25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뭐 25,000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맥을 좀 저는 많이 챙겨가요. 다시 쓰질 않고 다시 가져올지언정 저는 이제 일단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횟집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 지인들 또 우리 손님들 많은 그 이제 낚시인 분들이 제가 낚시꾼인 걸 아니까 옛날에 우리 그 횟집에 회를 잡은 고기를 대상어를 항상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 감성돔 회 요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친께서도 모친은 벌써 30년 되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배 안에 감성돔 그 내장 안에 그 크릴보다는 암맥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암맥이. 그러니까 암맥이 어떤 감성돔은 뭐 한 45cm 이상 되는 감성돔은 진짜 그 암맥이 가득 동그랗게 가득 뭉쳐가지고 그래 있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고로 그 크릴은 수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소화가 빨리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암맥이 배에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암맥을 상당히 좋아한다. 감성돔은 암맥을 좋아한다. 뭐 암맥뿐만 아니라 뭐 잡식성이기 때문에 뭐 조개류도 먹고 뭐 하여튼 뭐 멍게도 먹고 뭐 훈무시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먹지만 감성돔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떨어지는 그 시각성으로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암맥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감성돔 밑밥을 준비할 때 크릴 3개 그리고 집어지 1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낚시점을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방파제 낚시라든지 이런 낚시 가실 때 전 차라리 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크릴을 2장만 넣고 파우더 1장을 넣고 그 크릴이 뭐 3,000원 꼴로 하잖아요. 한 개 A급 크릴이 3,000원 정도 한다고 치면 그 크릴 넣지 말고 암맥을 차라리 3장을 넣으세요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저 나름대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암맥을 상당히 감성돔들이 좋아하고 또 어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암맥의 중요성은 또 다음에 제가 포인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한 편 한 편씩 다 끊어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 한 편에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하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밑밥. 그래서 밑밥을 구성할 때 내 스타일이 크릴 6장에 파우더 2장을 넣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의견은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크릴을 4장이나 5장만 넣고 그 나머지를 암맥으로 좀 이렇게 뭐 파우더는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파우더 역할은 크릴과 암맥이 잘 뭉쳐져서 하층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우더는 항상 크릴 3장에 파우더 1장 또는 크릴 2장에 파우더 1장 이런 걸로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성돔 낚시를 할 때 파우더 성질을 이제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건식과 습식이 이렇게 출시를 대부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비중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무거운 것들이
습식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건식 파우더에 어차피 크릴 물이, 그러니까 크릴 액이랑 좀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습식이랑 큰 차이는 없어져요. 근데 단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일반 습식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확산성은 확실히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산성이 뛰어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습식과 건식의 그 차이점을 내가 간략하게 알려드렸지만 습식보다는 건식이 활성성이 확실히 좋고 습식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단순히 그 두 가지만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 간성돔은 일본에 있는 간성돔과 확연히 차이가 나요. 거기는 크루시오 난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떠오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감성돔은 초동철 감성돔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하층을 노리는 낚시를 주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식, 그러니까 초동철 감성돔을 제외하고는, 초동철 감성돔이란 뜻은 가을철 감성돔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동철 감성돔은 좀 약간 떠오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온이 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약간 떠오르는 경향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뱅에돔처럼 완전 피어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철 감성돔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습식 감성돔 파우더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감성돔 파우더가 있다면 나중에 브랜드명을 말씀을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은 좀 저렴한 파우더라고 해도 우리가 곡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비중이 어느 정도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는 딱 중간 정도에 돼 있는 비중의 그 파우더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비중이 좀 너무 낮은 것 같다, 좀 더 빨리 내리고 싶다 하면 해수를 조금 섞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중이 너무 높고 습도가 너무 높은 파우더를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떡이 지게 돼요. 완전 질퍽질퍽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파우더의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습도가 확실히 적게 들어가 있는 딱 중간 정도 돼 있는 파우더를 선택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해수를 좀 섞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이 파우더 브랜드명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브랜드는 차츰 우리가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중 있게 파우더의 역할과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암맥은 감성돔 낚시에는 신의 한 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맥을 아낀다는 것은 감성돔 낚시에 좀 어필력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릴 3장을 넣었다고 하면 한 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오늘 짧게 낚시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를 다 준비한다는 건 가격적으로도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크릴을 하나 아끼시고 대신에 암맥을 3장 정도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횟집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암맥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 내용을 이거는 진짜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랬었습니다. 암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제가 낚시를 대물 감성돔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암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배에 꽉 차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장 속에 차 있는 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리할 부분은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감성돔은 하층에서, 그러니까 완전 바닥은 이제 영등천에는 바닥에서 탁 엎드려 있지만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12월 달이 넘어가 버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하층에서 다 입질을 해요, 대부분.
하층에서 입지를 하기 때문에 완전 바닥은 아니겠지만 하층에서 공략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도가 있는 습식 파우더, 습식 파우더도 완전 습식 파우더가 아닌 한 중간급 정도 되는 우리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간혹 감성돔 요리를 할 때 보면 거북손도 많아요. 이 장기에 딱 보면 신기할 정도로 거북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성돔들이 거북손도 이렇게 먹는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대체 미끼를 하실 때 저도 거북손으로도 감성돔을 여러 번 입질을 받았었고 또 낚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갯바위에 내가 내린 갯바위에 거북손이 있으면 그런 대체 미끼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채비를 가져가기 전에, 내용을 가져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밑밥을 낚시점에 가면 제일 먼저 밑밥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상을 밑밥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파우더가 또 괜찮은지, 요즘은 어떤 파우더가 이 울산 경상도 쪽에 좀 많이 팔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밑밥 이야기 마무리 짓고 나중에 감성돔 낚시 계속 이야기해 가면서 여러분께 이런 소소한 밑밥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또 에피소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영상 마무리 할게요. 하나, 둘, 셋.